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법사위에 가 있는데요. 지금 잠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법사위도 또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법사위를 또 열고 있습니다. 이 최장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겠다라고 또 해서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정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고 저는 민주당 의원들은 세비를 반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미 탄핵 소추에서 복귀됐는데 그 복귀된 사유와 탄핵 소추 사유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40여가 임명 안 했다, 내란 상설특검에 임명 안 했다, 또 비상계엄을 국무회의로서 못 막았다. 다 지겹도록 한덕수 총리 때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때 국정을 마비시켜가면서까지 탄핵 소추를 해서 그게 탄핵이 기각됨으로써 직무에 복귀했으면은 국민들께 속고 대제해도 모자랄 판국에 똑같은 것을 또 최장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저는 대한민국 국익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죠. 미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처음으로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통상하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인 논의를 하고 정상끼리 논의가 돼야지 이제 세부적인 세부 논의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는데 민주당이 당량만 따진 나머지 지난 12월에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하는 바람에 바로 이런 국익에 반하는 아무런 손도 못 써보고 지금 미국 관세 관련돼서 지금 관세가 부과된다는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협상을 해서 국익을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민주당이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로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나라 걱정은 전혀 안 해요.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익을 걱정한다면 이렇게 어떻게 탄핵 소추를 남발할 수 있나요? 민주당이 맨날 탄핵 소추 남발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남용이라고까지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걸 자꾸 내세우는데 진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오죽하면 헌재가 부담돼서 그 탄핵 소추를 남용이라고 판단은 안 했지만 탄핵 소추가 남용이냐 아니냐를 헌재에서 따져본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탄핵을 얼마나 남발했으면 이게 국회의원 권한을 남용해서 이 행정권을 침범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헌재에서 따져보겠어요. 저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 상황에서 또다시 최장목 부총리에 대해서 또 탄핵 소추를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입법권이 행정권을 침탈하는 거의 내란 행위에 가까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정권 다 잡은 듯이 기고만장해서 그렇게 하는데 국민들이 표로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민주당이 보면요. 그때 민주파출소라고 만들어서 제보 몇백 건 받아서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어요. 그냥 그 유튜버들 중에 보수 성향의 발언을 하면 그것을 극우로 몰아가서 고발을 남발합니다. 여전히 계속 고발을 하고 있어요. 현재도.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얼마 전에는 신남성연대에 대해서 배인규 씨를 내란을 정당화하는 네이버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업무방해로 또 고발했어요.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시민들은 어떤 정치적인 결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모일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특정 기사에 대해 가지고 이 기사가 정말 올바른 기사다.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에 정확한 맥을 짚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단톡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그 공유한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해서 좋아요를 누른다라고 해서 그게 어떻게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입에 업무방해 댓글 조작 이거를 입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김경수 도지사 사면됐다라고 해서 벌써 잊었습니까? 거기는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몇만 건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몇만 건을 기계를 통해서 네이버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조작했기 때문에 처벌이 됐던 것이지, 이것은 개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냥 우리 젊은 청년들을 옥죄기 위해 가지고 뭐만 걸면, 더더군다나 보수 가치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것을 극우로 몰아가서 범죄 행위처럼 고발을 해놓고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어디 감히 민주당이 국민 세금 받아서 운영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고발하고 협박합니까? 이 특정 단체의 그걸 떠나서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명시적으로 명확히 그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할 사안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100명의 고등학교 동창 있는 모임에 내가 이거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어 있는 기사를 올리고 이건 진짜 좀 문제지 않냐라고 의견 표시를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이재명 대표 댓글로 욕 좀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국민이 야당 대표나 혹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욕 좀 하면 안 돼요? 그 권력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욕하고 질타하는 것은 당연한, 저는 절차고 당연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범죄가 성립할 리가 없죠.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 뻔뻔한 게요. 대선 자금. 김용 같은 경우에 대선 자금 6억 원인가 받아갔잖아요. 그래서 2심까지 그 징역 5년이 선고돼서 지금 감옥 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때 그 김용 사건 재판에 보면요, 언론 보도에도 보도된 내용인데 무슨 SNS 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손가락 혁명군이다 뭐다 해가지고 민주당 맨날 그런 거 비슷한 거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지지자들의 글 올리고 지지 호소하고 기사에 대응해달라 그러면은 그것은 뭐 그냥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이고 본인들한테 반대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이 국민을 고발하는 행태를 굉장히 질타하고요. 국민들께서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서 딱 대비되는 게 있어요. 국민들은 고발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한테는 아부하기 바쁩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엄청 딸랑거려요. 제가 이재명 저번에 한두 달 전인가 이재명 대표한테 딸랑거리는 입법을 너무 많이 한다라고 해서 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 보라고 말도 안 되는 법안 엄청 많이 냅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 대통령 파면 등 대선 사유가 확정되고 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해야 되는데 공고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원장이 선거일을 발표하도록 하도록. 선관위원장이 뭐 민주당 편이라고 뭐 광고하는 겁니까? 뭡니까? 왜 엄연히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돼 있는데 왜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을 선관위원장한테 넘기죠? 그리고 더 어이없는 것은 강덕후 박홍근 의원 같은 사람은 박홍근 의원은 또 원내대표까지 지냈죠. 거기 또 서울시장 뭐 출마하려고 이렇게 딸랑거린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그게 아니면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실만한 분이 현직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그 정당은 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또 대선 후보도 못 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도 내지 말고 정당 해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혼자 일당 독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법안은 북한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뭐 고려 연방제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게 어떻게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법안을 낼 수가 있어요. 몇 선 의원씩이나 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에서 표받은 사람이 저희 다른 당 의원들은 다 정당 해산하고 대통령 후보도 못 내고 이재명 아니 그렇게 돌아갈 거
돌아가지 말고 그 이재명 대표 대통령 당선법을 만드세요. 차라리 그냥 당선된 것으로 법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당선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시죠. 투표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뻔뻔한 줄 아셔야 되고, 저는 국민들이 이 오만한 모습을 보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성현 의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굉장히 유율배반적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것도 또 오늘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시켰거든요.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덕수 대행이 어제 딱 그 헌법재판소에 이 공백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을 지명하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할 수는 없고, 대신에 국회가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은 재판관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으면 다 같이 임명할 수 있는 거고, 임명 못하는 거면 다 같이 임명 못하는 거고, 못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추천하면 임명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명하면 그건 무효다? 저는 이 법안을 내므로써 어제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을 참 잘했어요. 지명한 것이 정당하다라고 민주당이 날개를 달아준 꼴입니다. 또 어이없는 법안들이 너무 많은데요. 한두 개만 더 소개시켜드리면,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일반 국민보다 가중해서 처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개정 취지에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테러를 받은 사건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는 것도 정도가 있지, 국민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법입니까? 모든 사람이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 폭행을 당하면 다 같이, 폭행한 사람은 다 같이 엄단해야지, 일반 국민은 두들겨 맞아도 되고, 그러면 국회의원은 맞으면은 국민들이 가중처벌돼야 됩니까? 어떻게 국민 무서워서 이런 법안을 감히 냅니까? 저희 보좌진들이 이런 법안들을 한 7, 8개 더 찾아냈는데 진짜 시간 관계상 더 못 읽겠어요. 이거 제가 나중에 2탄으로 다시 읽어드릴 텐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딸랑딸랑 하는 법안들, 나중에 정말 부끄러워질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정말 이 오만한 모습 제가 끝까지 알릴 건데요. 민주당이 국민은 고발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딸랑거리느라고 국민은 윽박지르는 그런 법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바로 알고, 반드시, 이게 벌써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우리 국민들은 벌써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실망스러운 점이 있고 국민의힘이 잘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부터도 제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어떻게 이런 정치 세력에다가 정권을 헌납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막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